산길 접어드니 경치는 시 속의 그림이요. 내 물소리는 악보에 없는 검은곡 가락이라. 길은 멀어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 해는 멀리 서산마루에 걸려있네. 조선 중기의 문신 이수광은 이 산길을 넘으며 풍광에 대한 감흥과 여정의 고달픔을 이렇게 노래했다. 해발 642m 높이로 백두대간 조령산 마루를 넘는 험한 고개. 영남 지역에서 한양으로 통하던 길들 중에 가장 높고 험한 고갯길 문경세제.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 불리어진 이 옛길은 조선시대 동래와 한양을 잇는 영남대로의 중초로였다. 청운의 뜻을 품은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갈 때 거쳐야 했던 관문이자 백성들의 애환이 서린 삶의 길. 문경의 역사는 그 길의 역사다. 고비마다 어려있는 천년서설을 따라 펼쳐졌던 문경의 문화. 오늘날에도 세계를 매료시키는 천년 향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문경은 도시 자체가 길박물관이며 우리나라 문화지리의 보고다. 길 위에서 펼쳐졌던 각종 문화상은 수천 갈래의 삶을 담고 길의 역사는 문경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문경 옛길 박물관. 여기서 우리는 길 위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는 시대를 담은 표상과 같다. 지도는 땅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선은 한양을 기점으로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해 길을 내었다. 조선 팔도의 길들 가운데 동래에서 한양까지 뻗은 길을 영남대로라고 한다. 총 연장 약 380km,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걸어서 보름 정도가 걸리는 대장정 길이었다. 그 길의 중간 지점에 문경세제가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3개의 관문을 설치해 국방의 요새로 삼았다. 무엇보다 세제의 옛길은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리던 보부상들과 노역을 가는 이들의 인생길이었다. 생을 걸고 가는 길, 그 길에 노래가 스며들었다.
문경은 아리랑의 고장이기도 하다. 아리랑은 문경을 모태로 불리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퍼졌다. 여기 도록들에 아리랑의 절절한 감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경에서 불리기 시작한 아리랑은 어떻게 해서 퍼져나갔을까? 문경 세제, 물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에는 특산품인 박달나무가 공출로 모두 나가는 상실감이 들어있다. 대원군의 폭정이 심했던 조선 말기, 공출과 강제 부역에 대한 반감은 아리랑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헐버트는 그의 책에서 아리랑은 쌀과 같은 존재이며 다른 노래는 반찬에 불과하다. 이 노래는 어딜 가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아리랑. 전국에 흩어진 모든 아리랑 가사 2만 5천 수를 수집해 1,068수 가사를 선별하고 국내 최고 서예가 120명이 참가한 아리랑 1만 수 도록 작업이 이루어졌다. 최고의 한지인 문경 전통한지 7,000장을 사용해 아리랑을 집대성한 국내 최대 기록 사업이었다. 옛길 위에 펼쳐졌던 소중한 우리네 이야기, 그리고 노래. 문경 세제를 통해 굽이굽이 퍼져나가 세상으로 흩어졌던 아리랑은 이제 하나의 대장정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노랫말로 길을 내고 있다. 농가들이 오붓이 자리한 문경시 농안면. 이곳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소우주가 있다.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이다. 우리나라의 단 4명뿐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중 한 사람, 김삼식 한지장이 이 공방의 주인장이다. 전통, 양심, 진심, 이 세 가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제대로 된 한지가 만들어진다는 일념으로 평생 한지만 만들어온 겁니다. 장인 정신이 이루어낸 성취, 문경 전통 한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렘브란트의 회화작품 같은 예술품 보존에서부터 여러 문화재와 경전 복원 등에 두루 사용되었다. 8살부터 70년 세월을 한지와 함께해온 한지 인생이다. 1963년 미국 농안면에 정착하면서 한지 공장을 차리고 본격적인 전통 한지 제조에 들어가는데 김삼식 한지장은 당나무 재배에서부터 한지 한 장을 완성하기까지의 전 공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옛날 방식에서 한치 거스름 없는 공정을 고수하는 김삼식 한지장. 그는 어떻게 해서 한지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까? 이 농촌의 농사일은 여름에 하고 이건 겨울에 하거든요. 겨울에 농사일이 없잖아요. 아, 이거다. 이걸 해야 되겠다. 문제를 갖다 놔요. 그래가 했죠, 뭐. 겨울에 놀아야 되잖아요, 농민이. 그럼 뭐, 배워가지고 겨울에도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내 손으로 종을 뜨고 종을 팔러 가고 전부 다 한 거는 한 15세, 16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전통 한지를 고집하게 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다. 양재물이나 화학약품을 사지 않고 한지를 하려면 전통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재료는 자연이 내어줬다. 현재 전통 한지 만드는 곳 중 당나무와 닭풀 등의 원료까지 직접 재배하는 곳은 문경 한지 한 곳뿐이다. 김삼식 한지장은 200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았다. 2021년엔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다. 현재 전수조교 1명과 2명의 전수장학생이 전통 한지 기법을 전승하고 있다.
김삼식 한지장의 뒤를 이어 공방을 끌어가고 있는 김춘호 전수장. 아버지가 한지 만드는 걸 6살부터 보고 거들어온 아들이다.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한지 관련학을 전공하고 이 길에 뛰어들었다. 진짜로 옳게 해야 되는데 옳게 안 하고 무너지면 5살이나 6살 먹을 때부터 이제 저머리가 아파가지고 종이 뜨는 뒷모델 못했어요. 아파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꼬마들이 또 눈물 나올까 눈물이 나와요. 이 안에 입학 전이니까 이제 한지한테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심부름 해주고. 야, 기억력이 좋아요. 그 조막기만 한 게 뭐 들으면 아니지. 또 함께 심부름 뭐 이런 거 뭐 잘했어요. 뭐. 그래요. 그 시작이 그래요. 나는 9살에 했고, 가는데 5, 6살에 했고, 경력이 더 깊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까지.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엄청난 정성의 연속이다. 이 정성은 옛사람들이 부른 또 다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종이 한 장 만드는데 100번의 손길이 간다하여 지어진 백지라는 이름이다. 자연이 준 옳은 방식은 수고로움과 끈질긴 노동을 요구한다. 고지식할 정도로 옛날 기법을 고수하며 고려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삼식 한지장. 그는 윤택이 나고 흰빛이 아름다워 중국인들이 제일 좋은 종이라 했던 고려지를 만들고 있다. 내가 해보고 경험을 했고, 저는 과학적으로 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요. 속도가 얼마나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딱 생각을 못할 것도 그 이해성이 더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가 또 모르면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른 게 또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어른들 말따라 자 머리 쓰는 거하고 내가 머리 쓰는 거하고 짬뽕이래 버렸어요. 너 그래 함께 뭐 어떻게 나오다 좋은가? 그걸 함께 뭐 어떻게 그래 나와요? 야 임마 너 그래 나오는 그건 안 돼요. 너 뭐 우째가지고 네가 거기 나왔으니 그걸 빼고 한번 해봐라. 당나무를 모두 수확한 동진여. 밭에서 한기가 느껴진다. 당나무 채취는 닭줄기에 수분이 적은 겨울철에만 작업한다. 지금 하는 일은 당무지 전, 당나무 적재 작업이다. 당무지를 위해선 수확한 당나무를 20kg씩 묶어 쌓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한 양은 평균 6,000kg 정도로 15,000장 가량의 한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정도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면서 전통 한지를 고집해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한지를 제일 처음 할 때부터 저는 전통 한지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작은 업체고, 작은 업체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한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퀄리티 있는 한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전통 한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정은 복잡하고 몸은 고되지만은 이제 전통 한지를 아버지가 쭉 해오신 거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 한지를 하고 있어요. 이곳 당나무밭의 규모는 약 3,000평으로 토종 당나무만을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다. 질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원료인 토종 참닭 1년생만 사용한다. 이렇게 채취한 닭은 섬유가 곱고 질겨 최고 품질의 한지 생산에 제격이다. 솥에 물을 넣고 불을 지펴 당나무를 쪄내는 과정을 당무지라고 한다. 당무지를 벗기고 남은 속대로 불을 지펴 10시간 동안 당나무를 찌고, 잘 쪄진 당나무를 한 단씩 다시 쌓아두는데, 솥에서 꺼낸 당나무는 금방 마르기 때문에 물을 부어 얼린다. 쪄낸 당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흙딱 작업이라 한다. 얼었다 녹은 당나무는 껍질을 벗길 때 힘이 덜 들고 흙피가 잘 벗겨진다. 흙피를 벗길 때에도 요령이 있다. 흙닭의 밑부분을 비틀어 껍질을 벗겨서 실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벗겨진 닭을 피닭이라 하는데 바람이 잘 들고 볕이 좋은 하천 비탈에 말린다. 닭을 삶으려면 잿물이 필요하다. 잿물을 잘 만들어야 좋은 한지가 나온다. 문경한지는 농안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콩대, 고추대 등을 태워 만든 천연제를 사용한다. 겉껍질을 벗겨 깨끗해진 닭을 백닭이라 한다. 백닭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불린 피닭을 닭칼을 사용하여 긁어내야 하는데 닭칼로 한 번에 끝까지 훑어내야 한다. 청피를 깨끗이 제거해야 잿물에 백닭이 잘 삼기기 때문에 닭에 있는 티끌도 도려내야 한다. 잘 만들어진 백닭은 묶음을 만들어 보관한다. 천연제를 이용하는 한지 제조는 노하우가 없으면 정확한 잿물의 농도를 맞추기 어렵다. 잿물은 pH 10.5에서 11 정도의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섬유 속의 각종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것과 섬유 고유의 광택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백닭을 잿물에 삶아 비섬유성 물질인 리그닌과 펙틴을 없애는 과정을 증해라고 한다. 잿물이 끓으면 백닭을 넣고 2시간 삶고 30분 뜸을 들인 후 꺼낸다. 이때 잘 삶아졌는지 알아내는 숙련이 필요한데 손으로 섬유를 당겼을 때 연하게 끊어지는 정도가 좋다. 삶은 후 여러 번 세척해 잿물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닭은 손으로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돌판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린다. 이렇게 두드리기를 반복하면 고운 섬유가 만들어진다. 한지를 뜨기 위한 지료에는 황촉규를 사용한 닭풀이 필요하다. 부재료인 황촉규 또한 200평 규모의 밭에서 직접 재배하는데 150여 년간 매년 심어 지켜온 씨앗으로 키운 것이다. 두드리고 밟아 끈적한 액을 추출한 황촉규는 풀자루에 넣고 걸러낸다. 한지를 뜨기 전 마지막 과정이 남았다. 지통에 물을 채워 황촉규 뿌리에서 추출한 닭풀과 부드러워진 닭섬유를 혼합하여 섬유가 다 터지도록 충분히 저어줘야 한다. 물질은 초지발을 이용해 단물질을 한 후 연물질로 붓기를 조정하고 마지막 물질을 다시 단물질처럼 뒤로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이러한 제조 방식을 외발 뜨기라 한다. 이제 전통한지라는 게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전통한지를 만들기 어려운 종이, 그다음에 손이 많이 가는 종이다 이제 그렇게는 하는데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워버리면 고된 거는 분명히 고되지만 생각보다는 뭐 아주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종이는 백지라 그래서 100가지 과정을 거친다, 아니면 또는 흰 백자 써가지고 하얀색 종이를 말하는데, 이제 종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흰 백자를 쓸 거고요. 백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지고대로 100가지 과정. 그럼 제가 한번 앉아서 쭉 100가지 과정을 써보니까 100가지 과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견오백 지천년이라 했다. 비단은 500년을 가고 한지는 1000년을 간다는 의미다. 천년지라 하는 한지는 산화도 정도에 따라 최대 8000년까지 지속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나다. 하나에서 100가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수공예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문경 전통한지. 이렇게 하여 세계 최고의 종이로 인정받는 명품 한지, 문경 한지가 완성된다. 이게 종이가 아주 얇다고 해서 값이 싼 게 아니고 조가 또 두껍다고 해서 또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쓰는 종류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꾸면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대로 봐서는 비싸잖아, 그죠? 노력이 덜 들어가요. 인력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화가 따고 가요. 선생님, 내가 뭔 종을 써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없습니다. 이 종을 좀 떠 주실래요? 그 하루 일거리 내야 되잖아, 하루 일거리.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하는데, 아이, 코키 얇아도 그렇게 비싸요? 얇아도 비싸요. 이제, 그래. 얇다고 가격 싼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두껍다고 해가지고 비싼 거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전통한지 연구실. 전통한지뿐 아니라 전 세계 종이의 원형에 대해 연구해온 목재종이과학과 최태호 교수. 그는 문경 전통한지의 특성과 품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이 전문 학자다. 최 교수는 문경 한지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제 문경 한지도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이제 중요한 게 뭔가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통의 어떻게 생각하면 A부터 Z까지를 다 그대로 뭔가면은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데까지가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원료 자체가 뭔가면은 그 문경 그 장인 자체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재배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품질을 갖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종이를 뜨는 초지 방법에 있어서 한지는 외발을 이용한 외발뜨기 방식이다. 앞물을 떠서 뒤로 하고, 오른쪽에서 물을 떠서 왼쪽으로 흘리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을 흘려버리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여 완성한다. 이러한 흘림뜨기 제조 방식이 두께가 균일하고 사방 어느 쪽이나 강도가 일정하고 질긴 종이를 만들어준다. 쌍발뜨기는 일명 가동뜨기라 하는데, 일본의 화지에서 이용하는 종이 제조 방식이다. 지류를 발 위에 모두 들어붙거나 진한 지류액을 써서 발 위에 편 후 그대로 발틀을 위로 들어올려 발틀 안에 섬유질만 남기고 물은 밑으로 빠지게 하여 종이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쌍발찌와 외발찌의 섬유 구조를 보면 두 종이의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쌍발찌인 화지는 일정한 섬유의 형태가 없지만 한지는 앞물질과 옆물질을 반복하여 섬유가 우물정 형태를 띠고 있다. 한지가 화지에 비해 섬유 자체의 강도와 치수 안정성이 우수한 이유는 이러한 종이 뜨는 방법의 차이로 인한 섬유 구조 때문이다. 종이 뜨는 방법의 차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종이 뜨는 방법에서 섬유 배양성이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손가락에 대면 길이 방향은 안 드러나지만 이 방향 물 들어가면 드러나잖아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할 적에 어떤 이제 그 치수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CRC라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종이 보존 처리하는 친구들이 뭔가 하면은 한지하고 화지하고 종이에 그 놓고 조건들을 바꿔가면서 종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치수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일본 종이하고 한국 종이의 차이점이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해외 여러 나라 중 문경 한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는 프랑스다.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들은 2017년 11월 내일을 위한 과거 종이라는 국제학술회에 김삼식 한지장과 김춘호 전수자를 발표자로 초대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6년째 아버지하고 전통 한지를 만들고 있고요. 첫째, 한지의 원재료 및 부재료 등 한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재배하고 그리고 직접 조달해서
제조 과정 중에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는 한지를 만드는 게 특징입니다. 66년 동안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한지를 평생 한 번도 못 만들어 보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저도 아마 마음에 드는 한지를, 그리고 100%의 정말 마음에 드는 한지를 평생 못 만들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가깝게 노력하는 게 저희 장인들의 숙제라면 숙제일 것 같습니다. 김삼식 한지장에 대한 경외심과 문경 한지에 대한 극찬은 3번에 걸친 내한으로 이어졌다. 2018년 이후부터는 9세기에 제작된 코란 보존에 사용되는 등 일본 화지가 독식했던 복원용 종이 자리를 문경 한지가 대신하기에 이르렀다.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동양에 있는 유물보다는 서양에 있는 유물이 많고 거기를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종이를 가져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박물관에서 우리 경상북도 중에서도 문경이 우리 인구가 7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면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삽니다. 정말 이 시골에 있는 문경 한지를 사용했다라는 게 뭐 놀라운 일이죠. 예, 뭐 너무 좋죠.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부관장인 자비의 살몽이 한국을 방문했다. 부관장과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지만 김춘호 전수자는 마음이 설렌다. 이번에 선보이는 문경 한지에 루브르 측의 반응이 뜨겁다. 세계 최초로 제조한 가장 얇은 한지. 경량 3g의 극박지는 섬세하기 이를 데 없다. 3g 정도 됩니다. 루브르 측이 지류 보존을 위해 찾던 바로 그 종이다. 찢어지거나 이제 탈락 위기에 있을 때 그 뒤쪽에다가 이물감 없이 얇은 종이를 한 장 붙이는 겁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이제 100장을 가져간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종이가 새로운 종이가 없었던 종이가 생기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존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연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르네. 네. 이렇게 비리비리. 제일 처음에 보실 종이는 요즘 그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을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 하나에 한 장씩 들어갑니다. 여기 접혀지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딱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평량 한 18에서 한 20g 사이. 이거를 지금 한 6년 정도 할 계획하고 있어요. 종이가 두꺼워지면 먹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 먹을 많이 먹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종이가 최대한 얇아야 되고 종이가 두껍게 되면 보관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양 종이들은 종이가 이만큼 두꺼웠어요. 2018년 첫 주문 200장 이후 문경 한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문경 한지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지를 통해 이어진 감동적인 만남이다. 자비의 살몽 부관장과 김춘호 전수자의 미소가 활짝 핀다. The step to obtain the NG paper, yeah, and this is one of the richness of Korea. Maintain these traditions since centuries, because many times all around the world, these way to do disappeared. For example, in the Islamic world, at the beginning they were doing a wonderful paper, and now nobody knows how to do it. In Korea, it's totally different because you have these human treasures maintaining this tradition and doing this paper like it was done centuries ago. 루브르 박물관이 인정했듯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찬란한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이어나가는 사명감이 오늘날 문경 한지의 명성을 만들어냈으리라. 문경 전통 한지의 주요 생산 품목은
문화재 보존용지이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에 이어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에 한지를 납품했을 만큼 문화재 복원 지류로 탁월하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복간본을 소장한 책박물관이자 고려 대장경 연구소인 고반제다. 종림 큰 스님이 다른 나라의 여러 대장경을 보면서 사라진 초조 대장경의 복원에 서원을 세운 곳이다. 초조 대장경은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에 비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경판이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대장경을 연구하였던 큰 스님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초조 대장경 복간본 사업을 진행하였다. 복간본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바라밀다경 등 초조 대장경에 수록된 5,000권의 경전 중 100권이다. 초조 대장경은 어떻게 하여 조성되었던 것일까? 초조대장경이 실제로 1010년에 시작을 해 만드는 게, 그게 아마 한역대장경 중에서는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송나라 칙판대장경이라고 980년대에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걸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한 30년 동안에 수입을 해. 수입을 하다가 초조대장경을 조성을 시작해. 그게 이제 한역대장경의 두 번째 대장경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 그 이전에 있었던 송나라 칙판대장경이라고 그러는 게 현재 세계에서 12축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니까 아마 한역대장경에서 거의 제일 초기의 문헌들. 천년 전 초조 대장경에 사용되었던 종이는 색이 누렇고 거칠었지만 세월이 무색하게 보존 상태가 좋았다. 복간본에 쓰일 종이 또한 약간 거칠어도 오래가는 종이어야 했다. 종림 큰 스님의 요청을 문경 한지가 받아들였다. 고려대장경 초조본을 이렇게 그 두루마리로 돼 있더라고. 전 처음 봤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귀한 거라면서 이제 그래도 한지 만드는 사람이 직접 봐야 된다고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도 이제 놀라고 이제 아버지도 놀라셨던 게, 그 당시에 그게 999년 됐던 종입니다. 근데 999년 됐는데 이게 뭐 만든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우리가 이런 종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즘은 깨끗한 종이, 깔끔한 종이, 뭐 부드러운 종이 막 이거에만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양지에 이제 아무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초조대장경 종이는 그렇게 막 깨끗하고 깔끔한 종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든 지 몇 년 안 된 것처럼 된 거예요. 999년 된 게. 그래서 아버지가, 야, 우리 이건 꼭 하자. 꼭 했으면 좋겠다. 목판이 사라지고 인경본도 사라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했던 초조 대장경 복간 사업은 초조 대장경 지질 조사를 완료한 후 천년 전 종이에 가장 가깝게 재현한 한지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문경 전통 한지가 그 종이 역할을 했다. 한지 하면서 한지가 천년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다. 그거는 이미 실물로서 증명이 된 거야. 된 건데,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옛날식의 한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땅나무, 그것도 1년생 중에 아래 위로 자르고 중간 끝 가지고, 또 풀도 우리나라 무슨 풀이고, 그걸 쓰고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왔고, 또 하나 지금 있는 거 딱도 재배하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보자. 일반 한지보다는 그때 한 서너 배 비싸게 밀켜요. 초조 대장경 복원 간행을 기념하는 이윤식이 고려시대에 처음 이윤된 지 1000년 만에 열렸다. 8만 대장경 판각 이후 21세기의 새로운 대장경을 하나 더 갖게 된 것이다. 고반제에 뒤뜰 장경각인 천년지장. 고반제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성스러운 공간인 이 수장고에 천년의 보물이 될 초조 대장경 복간본이 보관돼 있다. 복간본은 사방 벽면을 채운 붉은 오칠 괴짝에 두루마리 형태로 들어있는데 묘법 연화경도 있고 유마경도 있다. 총 2040권이다. 물질할 때 30번 넘게 흔들어야 했던 복간용 종이. 천년지 문경 전통한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귀중한 문화유산 초조 대장경이 되살아났다. 한지로 작업하는 작가의 작업실. 도자기와 수묵화 작업을 하는 유택은 작가의 공간이다. 유 작가는 요즘 한지에 먹과 다른 질감의 색을 입히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오대산 월정사에 단기 출가했을 당시 한지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시도한 한지 작업을 20여 년간 지속하고 있는 그는 한지의 매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1999년부터) 그가 주문해 쓰는 종이가 문경 한지다. 그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서 한지가 주는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자신과 주변을 밝힌다고 믿는다. 한지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000년이 가는 거잖아요. 제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1000년 후에 다음 사람들이 내 기록과 내 작품들을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했구나 라면서 그걸 보면서 또 그 시대에 남겨야 될 뭔가를 또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사라지고 없어진다면은 그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의 길잡이 역할,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한지가 아니겠나라는 어떤 생각. 봉은사 계산대제 기간에 열린 유택은 작가의 전시회. 유 작가가 자연에서 보고 느끼며 담아두었던 작업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칠하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이란 한지의 아름다움이 작품들에서 배어난다. 한지로 하는 작품의 재료들이 서로 그렇듯 작품과 사람이 서로 스며들어 일체가 되는 새로운 시간이 공간에 가득 퍼진다. 이 순간을 나누기 위해 김춘호 전시자가 한달음에 왔다. 눈. 한지를 밑에서 손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게 흰색인지 이렇게 보면서 종이 상태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지는 그걸 그냥 다 빨아당겨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요즘 글씨 쓰는 거 보면 글씨가 흑백은 있는데 농담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다른 게 발목이 들어오면은 발목하다 둘이가 안 섞여 딱 멈춰. 이 한 장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뭐 한지도 순응해가지고 그럼 다. 계절에 맞게 해서 한지도 그렇지. 그게 한지만큼이나 중요한 한지가 주는 인간한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통 한지는 항상 그 어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렇게 기초가 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게 한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유태은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고 그리고 한지에 또 이해도가 높으신 또 작가님이 일정하게 그 염료가 묻을 수 있게 곱지만 질긴 종이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양을 염색을 하기 때문에 종이가 들쭉날쭉하면 색이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무게의 한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주 저희의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그러신 분이긴 한데 이렇게 오늘 여러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걸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이 작품에 조금이라도 일조한 거 아닌가. 오늘은 문경시 공무원들이 전수관을 방문했다. 제조 과정의 일부분이지만 한지뜨기 시연을 하는 김삼식 한지장은 더욱 신명이 나고 자부심이 일어난다. 문경의 전통 한지로 인류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세계의 지류 보존가들이 그 가치를 알고 찾아온다는 건 문경 지역에서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루브르 측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라벨을 혼자서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한 김삼식 한지장. 문경은 김삼식 한지장이 만든 전통 한지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이제 옛날 국산 토종은 2분 해야 한 장 나온다. 그게 이제 그 아주 기본의 원리요. 또 건지뜨기 하는 거는 옆에 속하면서 해가지고 이만큼 높은 게 있어요. 속대매야. 요만큼 높아요. 땡 떨어가면 종이가 변하지 않나, 치수가 변하지 않나, 그걸 되게 중요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 8월 달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그 현장도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한 종이 한 2,000장 정도. 2019년도엔 실제로 한지를 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소장한 그 작품 중에 이 한지를 가지고 했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루브르 박물관이 인정하는 문경 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전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저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시정에서 이런 분들이 더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한지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아 세제연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맹이 다 나간다. 홍두깨 방망인 팔자가 좋아. 민족의 혼이 깃든 고갯길, 문경세제를 따라 아리랑이 흐른다. 기필코 넘어가야 했던 험한 길에서 새들도 날개를 쉬고 들었을 아리랑이 오늘 지금 장인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 100번의 손길로 천년을 살아 숨쉬는 문경 한지 전통 그대로 순정한 마음 다해 역사이며 미래를 만드는 우리 종이의 서사 문경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류의 새바람, 천년지 문경 전통 한지에 물들어본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